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우리는 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근로 활동 중입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네, 스트레스 받죠. 다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이제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산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를 줄여서 산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이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요. 이런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변호사님. 네, 산업재해란 일단은 법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나눠 놓고 있죠. 업무상 일어난 사고,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 그것들은 사실 뭐 뒤에 얘기할 것이지만 업무상 생긴 질병이 이제 좀 많은 이슈가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 그리고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법령으로 이제 들어오게 네, 된 맞습니다. 네. 사건으로서 보통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이제 산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고,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이제 일하시다가 떨어지는 경우, 떨어져서 다치시거나 뭐 돌아가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일하시다가 뭐 화재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것 같아요. 업무상에 일어난 사고라는 건 대체적으로 명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서의 문제는 이분이 근로자가 맞는가, 이 사업장이 근로자가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퉈졌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1인 이제 사업자분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산재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그쵸. 사장이잖아. 당신은 사장이지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일부러 근로자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걸까요? 사업장을 내라. 사업장을 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노무도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노무도급, 네. 근로를 제공하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과성, 업무상 관련성보다 근로자성이 좀 다퉈진다. 업무상 네. 사고 이 유형에서는. 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좀 길게 얘기할 거니까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이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법령 구성에 없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인정해 온 것들을 국회에서 인정해서 법률로 집어 넣었죠. 이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 혹은 근로를 제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업무 관련성을 법령에 이제 규정을 해놨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출퇴근을 할 때 회사에서 제공된 뭐 셔틀버스? 그런 걸 탈 수도 있고, 네. 내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회식 아니 혹은 그쵸. 치구만나로 잠깐 빠질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쟁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업무상 이제 질병 쪽을 말씀을 이제 나눠볼 텐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이제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의사 진단서도 당연히 필요한데, 뭐 다치거나 아프니까 의사 진단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통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많이 다퉈지고, 소위 말하는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스트레스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혹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생겼어요. 고혈압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불승인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오시는 경우들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 단계까지 오셨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번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 단계에서도 거절당해서, 행정부에서는 정말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상 질병 사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 과로를 많이 해서 우울해 라는 경우에 이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재된 소인으로 우울한 것이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말씀만 네. 들어도 사실 어려운 사건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위 분들 보면 공단을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거 업무상 재해야. 네. 근데 다 불승인 하니까. 그쵸. 스트레스. 불승인이 스트레스다. 네.
아, 그것도 스트레스. 그 국가배상. 아, 국가에서 이렇게 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공단은 다 이제 불승인만 한다. 사실 이런 인식들은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과연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사실 공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님은 업무상 재해 사건을 우리 사내에서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희 대표님하고 함께 좀 수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는가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업무상 재해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경우에는 아마 병원에 갔다 오셨겠죠? 뭐 사고든 질병이든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를 들고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사 청구를 공단에 한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 말만 믿지 않고 사업주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 관련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얘기하는 그러한 질병이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세요. 이 처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심사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셔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할 때쯤에야 저희가 이제 만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 전까지는 근로자분들께서 혼자서 수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행정소송 단계까지 오셨을 때에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를 지금 2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재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쯤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변호사님 그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사안으로서 좀 대표적인 사안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망인이세요. 건 진행하시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근로자분께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요. 운전하는 기사로 일하시면서 이 부품 상하차 업무랑 그 거래처에 배달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를 하다가 오후 한 저녁 7시경에 사업장 주차장에서 이제 쓰러지신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뇌출혈로 투병하시다가 쓰러진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소송하시던 중에 이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뇌출혈이 이제 업무상 질병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 오셨었는데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투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업무상 질병의 핵심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거나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악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출퇴근 시간을 통해서 업무 시간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을 상하차하는 업무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박스 하나가 한 25kg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거를 계속 그 차량 안에 이제 혼자 상하차를 하셔서 이동해서 거래처 가셔서 또 상하차 하시는 일까지 하셨고 이런 업무 강도가 높았던 부분 그 다음에 2인 1조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한 분이 퇴사하셔서 혼자 일을 하셨던 부분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발견이 되셨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던 걸로 기상청에서 기온 기록을 보아서 이날 영하 10.4도까지 내려간 날이었어요. 겨울이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어서 이런 택배 상하차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과 연관이 되었다.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되셨습니다. 건 진행하시던 중에 근로자분께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게 인정이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안타깝게 되긴 했지만 네. 그만큼 세세하게 주장과 이제 입증을 하셔가지고 승소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네, 아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에서 이제 우리가 보험금 받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라는 사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건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쟁점 사항으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사안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이제 4인
미상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회사에는 회사에서 오셨어요. 근로자가 해외 파견을 가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 부검도 하지 않아서 사인 미상인데 이 상태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됐는데 유족분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오신 사안이었는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책임이라서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쟁점 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이분이 사인미상이었고 그렇게까지 과로가 심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은 맞지만 어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신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다고 보고를 받거나 알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걸 좀 다퉜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건이었는데 보호의무를 인정하려면 사업주에게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들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서 이 사건은 사업주께서 이제 결국에는 승소를 하셨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긴 했지만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역시나 회사의 어떤 예견 가능성들을 법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잘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원고도 좀 진행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산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상 사고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문제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저도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그 현장으로 사실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공사 현장은 업무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사고 현장 조사하고 관련해서 어떤 다른 과실 없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주나 회사 자체도 결국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혹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실 이슈가 이제 많이들 되세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대기업만 보통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업무를 할 때 지켜야 될 안전 수칙들이 사실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것들을 잘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렇게 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생한 다음에 대응도 이제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사건 현장에 바로 이제 갔을 때는 다행히 이제 바로 찾아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주의무 위반이나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사건 자체는 뭐 잘 마무리됐던 건이 있는데 아무튼 업무상 사고,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도 괴롭고 사업자에게도 이제 괴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업주분도 형사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혼자서 다투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덕 사업주들은 사실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몰라요. 그죠? 물론 알아야 되긴 하지만. 네, 알아야 되긴 하지만 사업주분도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해서 처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 돌아가는지 파악하시고 바로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초동 대응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산재 사건 하면서 좀 뭐 팁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업주하고 약간 좀 긴밀한 협조가 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사업주가 이제 산업재해 이제 신청 관련해서 비협조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출퇴근 시간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업장이 크면 출근 기록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찍지 않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기록 등을 통해서 최대한 나의 업무의 그런 부담감, 나의 업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